백년 유한 양행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은 6.2% 증가했고요. 영업이익은 58%가 감소했습니다. 평범 속에 묻힌 백년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.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 1.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. 제가 좀 코감기가 걸려서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1조 3천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보다 6.2% 증가했는데 매출 원가가 더 높게 증가를 했습니다. 9.4%로. 그래서 그 매출 총이익이 떨어지고요. 판매관리비 7.4%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488억 원 선에서 203억 원으로 떨어져 가지고 58.4%가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.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손익계산서에 미리 비교를 위해서 제가 삽입을 했는데요. 재고자산이 그 1%가 내려갔습니다. 원가회계에서는 재고의 감소는 영업이익의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이 감소하는데 그 기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은 스루풋 회계는 어떻게 산출이 되냐? 유한양행이 의약품 제조 업체로는 되어 있는데 분석 결과는 거의 상품 유통업 성격으로 많이 나타납니다.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10.7%로 그 매출원가 증가율보다 더 증가했습니다. 그리고 이 스루풋은 2.3% 감소했고요. 그 다음에 스루풋율은 마진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. 2.8% 하락을 했습니다. 마진율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그 스루풋 환산 재고는 0.2%가 약간 증가했습니다. 이것은 스루풋 입장에서 재고의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입니다. 그리고 운영비용이 5% 증가했습니다. 그 결과 그 생산성이 0.08포인트 내려가서 영업이익은 206억 원대고 그 다음에 전년 동기보다 58%가 하락한 것으로 하락 포인트는 원가회계 하락과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. 그리고 원가회계 영업이익하고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만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2억 6천만 원 더 많게 영업이익이 났습니다. 이것은 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어야 되는데 2% 0.2% 말하자면 올라간 거로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요거하고 좀 모순이 일어났습니다만은 한 번 더 진행을 시켜 보겠습니다. 재고자산 명세인데요. 그 WCAI는 39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. 이것 때문에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더 영업이익이 난 것인데 반대로 그 전체 재고자산은 38억 원이 또한 반대로 증가했습니다. 원재료가 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이 문제는 그 회사의 재고가 이 매출원가를 계산하는데 재고자산의 증가액을 AI로 하느냐, 그 다음에 전체의 변동액을 하느냐, 요게 이제 한쪽은 감소하고 한쪽은 증가했기 때문에 어떤 큰 변수의 요인이 되겠습니다.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가지고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면은 실제 재고자산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은 매입액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원재료도 매입액이고 상품도 매입액이면은 이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라는 얘기입니다. 앞에 그 재고자산 명사에서
WCAI냐 그 다음에 전체냐 이거 가지고 그 한쪽은 줄었고 한쪽은 증가했기 때문에 경영성과가 다르게 나오게 되는 그 원인을 제공합니다. 여기에서 CSM 매출원가 재료비는 10.7% 증가한 거로 최종 집계가 되고요. 운영비용은 5%가 증가했습니다. 그리고 가공비가 금액상으로도 그 5.8% 내려가고 가공비율은 1.1% 하락한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.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재료비가 1.2% 상승했다. 이렇게 되겠어요.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고자산 명세에 상품이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공비율의 하락은 원재료 및 상품 매입가격 상승으로 2차 추론이 될 수 있겠습니다. 확인 결과 그 원재료 가격 변동이 없고 추론 모순이 발생하게 됐죠. 그래서 상품 매입 가격은 또한 거기다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그 추론의 어떤 말하자면 정확도는 그 상품 매입 가격이 반영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좀 그 신뢰도가 떨어진다. 신뢰 구간이라고 그럴까요?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PQ 총재조병의 차이가 결국은 나오는데 이게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WCAI는 실질적으로 감소를 했죠. 한 39억. 근데 이제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은 재고가 증가했었죠. 그것이 비성분에서 표시될 때에는 재고의 증가는 마이너스로 또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차이는 76억 원이 차이가 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원재료 등의 비가공비 배부 재산의 증감액을 가감해 주면은 일치는 합니다. 그러나 경영 성과의 왜곡 현상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WCA가 기준이 아니면은 전체 재고 자산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원재료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원가 회계는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로 계산되기 때문에 성과 왜곡이 있을 수 성과 왜곡이 나온다. 그래서 광의적으로는 그 전체 재고 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분식회계의 그 범주에 넣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저의 그 조심스러운 견해이기도 합니다. 3단계 그 현금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을 가감하면은 일치를 합니다. 그리고 운영비용으로서 인건비가 1461억 원이 집행돼서 전년보다 2.3% 증가했습니다만은 또한 직원수가 67명 증가했고요. 직원수를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1인당 평균 임금이 약간 내려갔습니다. 한 900만원 정도. 그래서 연간 그래도 9,420만원 정도 나타납니다. 그래도 여기에 약간 내려간 거로 되어 있죠.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비용들을 기타로 회사는 정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9.1% 증가한 거로 나오게 집계가 됩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영평가 지표를 두 가지 비교를 해보면은 WCI 회전율이 7.1%로 상승을 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수르픈율은 거꾸로 떨어지고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유한행이 그럴 회사가 아니다. 그러면 이제 반증을 해야 되는데 반증 추론은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이어야 합니다. 근데 이제 회사가 판매 가격 를 제시한 것은 의료보험 약가로만 돼 있지 실제 본인들이 판매하는 실제 가격으로 제시하지를 않았어요. 그래서 사실상 반증 추론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원재료 입증 데이터는 모순이 됩니다. 또한 상품 매입 가격이나 판매 가격은 또 없습니다.
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면은 원재료 가격 추이가 어, 변동이 없는 거로 나와 있어요. 그리고 제품 판매 가격도 변동이 없는 거로 나와 있어요. 이거 가지고는 반증 출원 입증을 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이게 또 의료보험약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유한양행이 판매한 거가 어, 판매 가격이 내려간 거로 추론했는데 그게 입증이 되질 않는다는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논리적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은 재고 회전율 상승과 수르풋율 하락 역방향은 분식회계 개연성을 세우는데 이를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상품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인하를 해야 되는 걸 입증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, 그러나 데이터들은 모순이 된다 이 말이죠. 그러면은 이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계속 유효한 건데, 그렇다면은 반증을 위해 필연적으로 결과할 다른 결과를 우리는 찾아내야만이 유한양행을 좀 변론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첫 번째 다른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판매 가격을 의료보험 약가가 아닌 자신들의 판매 가격을 공시할 거임. 요거 구두로 말씀드린 거를 그걸 증거 자료로 하나 제출하는 거고요. 상품 매입 및 판매 가격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. 왜냐면은 이익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상품 매입 가격과 상품 판매 가격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죄송하지만은 반증을 해드리고 싶어도 반증이 현재 안 되는 현실이 있다. 그러나 이 두 가지를 확인을 한다면은 반증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. 이렇게 해서 3분기까지의 실적을 가지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상해 보는데, 매출원가도 차이가 있거든요. 아까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차이만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오차가 있게 됩니다. 어쨌든 이거를 하나의 B2B 거래로서 이 비유를 한다면은 견적을 갖다가 161만 7천 원에 견적을 냈는데 결국은 계약한 것이 160만 원이 됐다. 그러면 원래 예상했던 것은 2만 5천 원 남는 건데 1727원 뿐이 안 남는다 이거예요. 왜 그러냐? 원가 회계는 이 재고가 감소했거든요. WAC AI를 기준으로 했습니다. 예측할 때는. 그러면은 재고가 아니 영업이익이 이렇게 줄어드는 게 원가 회계의 문제거든요. 그래서 이익을 더 내보자고 해가지고 4%를 매출을 더 증가를 시켜보자. 그러면은 이제 유사하게 24,287원 영업이익이 납니다. 근데 반대로 판매 금액 160만 원은 변동이 없는데 재고를 증가시키면은 5%만 증가시켜 보면 반대로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14,948원 한 거의 15,000원 정도로 금액이 증가를 합니다. 이래서 원가 회계가 재고 자산을 계속 증가시키는 유혹을 받게 된다는 그런 모순 덩어리의 산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. 그 문제를 계속해서 매번 모든 기업을 하면서 왼쪽이 재고 자산의 문제점,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스루풋 관점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스루풋 관점도 160만 원 선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은 스루풋은 재고하고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14,358원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이거로 만족할 수도 있는데 재고 회전율을 9회전 연간 한다 그러면은 한 1%만 증분을 시켜보는 거죠.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더 판매한다 그러면은 163만 1,000원에 판매를 하게 되면은 거꾸로 23,278원 한 만원 돈이 더 증가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원가 회계처럼 재고 회전율을 1% 감소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?
그럴 경우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. 왜 그러냐 그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변동비니까요. 이미 확정된 거거든요. 160만 원은. 그렇기 때문에 결산은 9,920원 범위 내에서 형성이 될 것이다. 마지막 결론적으로 얘기하려면 100년 됐는데 그냥 항상 거기서 거기 모양새로 안정적인 기업같이 보이긴 합니다만은 약간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리스크를 대비한 그런 다이내믹한 면을 못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재고 관리를 DBM, 다이내믹 버퍼 매니지먼트로 재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, 연간 12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 금액이 말하자면 매우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게 됩니다.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12회전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재고가 회전해야 되지 않겠느냐. 그거는 전체 재고자산이 아니고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주가는 57,600원으로서 1,805원 크게 안 내려갔습니다. 그리고 장부 가격 대비 207%로 대우를 받고 있고요. 회사는 매우 안정된 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유한재단이 15.74%, 국민연금공단이 12.54%, 자사주가 8.5%, 유한양행이 7.7%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, 외국인이 19.85%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. 이상 유한양행 100년 유한양행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로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.